네, 스마트 팩토리 SQC 가설 검정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차도 가져왔고요. 이제 좀 먹으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을 살짝 꽁축이고 보죠. 네, 아까 여기까지 했죠. 네,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고 검정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여기 윗페이지에서 유의 수준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대립가설을 채택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의미를 살펴볼게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P값을 구했을 때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 관찰된 값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걸 P밸류라고 한다 말이에요. 방금 지금 위에서 살펴보는 예제를 그대로 따졌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그 값이 좀 굵은 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뭐 알파를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게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보다 작으면 네, 알파 값도 뭐 면적이니까 사실은 선이 아니고 이 알파 값이 되는 이제 면적의 기준선을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알파보다 작으면은 그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알파보다 크면은 뭐 귀무가설에서도 그럴 법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가 점점 커진다, 알파가 커진다 혹은 알파가 작아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이제 좀 제가 다시 이 상황을 한번 좀 다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귀무가설을 통해서 그린, 네,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그린 정규분포 혹은 T분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옆에 대립가설을 통해서 이렇게 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가렸네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이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기준을 만들자는 거죠. 이 정도를 기준으로, 이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네,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만큼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네, 이게 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기준은 동시에 뭐냐면, 귀무가설이 맞아도 이 정도 확률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귀무가설이 옳더라도 이 정도의 그 이런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알파 정도의 확률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알파보다 조금만 작으면, 그러니까 딱 알파까지죠. 알파보다 조금만 작으면 P밸류가 다 귀무가설이 틀렸다라는 걸로 우리가 몰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알파 정도의 크기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알파보다 조금만 작으면은 귀무가설이 맞더라도 가끔씩은 귀무가설이 틀린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아까 뭐 평균이 20이어야 되는데 샘플을 뽑다 보니까 샘플이 좀 크게 뽑힐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집다 보니까 좀 무거운 것만 집힐 수도 있고, 그날따라 뭐 운빨이 그렇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뽑혔는데, 아, 이건 귀무가설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그릇된 판단,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만큼, 알파의 크기만큼 딱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귀무가설이 참인데, H0가 참인데, 그러니까 20g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맞는 건데, 뽑다 보니까 20g보다 훨씬 큰 애들만 뽑혀서 야, 이거 아니야, 이 공정 지금 잘못된 거야, 20g보다 훨씬 크게 생산되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종 오류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대립가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완전히 베타적이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고 H0가 아닌 모든 상황이 다 대립가설이긴 하지만 대립가설도 어딘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자면 이걸 조금 다르게 또 다른 색깔로 연두색 같은 걸로 해볼까요? 요 기준점에 대해서 요 기준점에 대해서 사실은 대립가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요 영역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선처럼 그려졌는데 이것도 오른쪽처럼 이렇게 영역이 되죠. 요 영역에 들어가면은 대립가설이 맞고 귀무가설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기준선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맞는 걸로 그냥 유지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H1이 채택돼야 되는데 H0가 채택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H1이 맞으니까 실제 확률 분포는 이 오른쪽의 그래프를 따를 건데 그 중에 일부가 이 기준선 왼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연두색 확률만큼은 기준선보다 왼쪽에, 즉 귀무가설이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종 오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H0가 거짓이고 H1이 참인데 H0가 그대로 채택돼 버리는 그런 오류를 이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뭐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럼 반대로 이제 발음 판단을 할 확률은 각각 1-알파, 1-베타가 돼요. 네. 요 파트, 네.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간단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파란색 선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기준을 점점 빡빡하게 만들면, 즉 알파를 줄이면 1종 오류가 줄어들죠. 대신 베타가 늘어납니다. 2종 오류가 커지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분량이나 암 검사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품질 관리니까 품질 분량으로 많이 따지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예제가 암 검사예요. 암 검사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꾸 뭐 암 걸리네, 바람이네 뭐 이러는데 사실은 뭐 암은 되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H0가 그냥 건강해요 라고 하는 거고 H1이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암 검진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를 봤을 때 이 기준선보다 커지면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기준선보다 낮으면 암이 아니고 그냥 H0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검사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정상인 사람도 H0 건강한 사람도 일정한 확률로는 그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종 오류는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는 건강한데 검사 결과 암이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당신 암이에요. 암 치료 받으세요. 라고 해서 막 항암 치료 받고 머리카락 빠지고 막 토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도 일부분은 기준보다 낮은 수치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2종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인데 암에 안 걸렸다고, 건강하다고 잘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2종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준을 좀 더 빡빡하게 올리면 1종 오류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건강한 사람을 당신 암 걸렸습니다 라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 굵은 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베타 값이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암이 걸린 사람을 암이 안 걸렸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운데 뭐 경계값이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위험을 알겠죠? 어느 게 더 위험한가요? 문제를 이렇게 설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2종 오류가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암에 걸려서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치료를 못 받게 되니까요.
자, 비슷하게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는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품질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는 H0는 양품이에요. 정상 제품. H1은 불량품입니다. 네. 그러면 1종 오류는 뭐예요? 정상 제품을 불량품으로 잘못 판단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2종 오류는 불량품을 정상 제품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대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위험한가요? 네, 2종 오류가 더 위험합니다. 1종 오류의 손해 비용은 그 제품 하나의 원가일 뿐입니다. 뭐 오늘 10개 생산해야 되는데 불량 하나 나와서 9개 됐다고 9개만 생산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하나를 더 생산하겠죠. 그런데 2종 오류는 그 불량으로 인한 손해가 아주 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을 했는데 불량인 자동차를 모르고, 우리가 브레이크 불량인 자동차를 모르고 고객에게 그대로 팔았다. 그래서 고객이 브레이크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러면 뭐 사고가 나서 다친 분들 그 자체의 손해는 물론이고 우리 자동차 회사에 대한 신뢰도나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겠죠. 그러니까 보통 품질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2종 오류를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종 오류를 조심하려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준선을 조금 왼쪽으로, 조금 넓게 만들어야 돼요. 조금 귀무가설 쪽으로 당긴다라면 1종 오류가 조금 커지더라도 2종 오류를 어느 정도 감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애매하면 그냥 불량이라고 버려버리는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종 오류를 줄이는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잘못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실수로 전달됐을 때의 타격을 막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 그리고 이 기준과 그 알파, 베타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설 검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그리고 그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이 있는데, 평균과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기 전에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요 밑에 그 표에는 제가 다 단측 검정을 기준으로 우선은 그 단측 검정이 아니라 그 통계량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단측 검정이 될지 양측 검정이 될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양측 검정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평균 가설 검정은 지금 단측 검정 얘기거든요. 그럼 양측 검정은 어떻게 되느냐? 양측 검정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하나만 해놓은 거긴 해요. 양측 검정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귀무가설은 어떤 값이다. 하나라고 하고, 대립가설은 그게 아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될 수 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하려면 뭐 역시 통계량을 구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통계량을 구해서 할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아이고, 왜 이러죠? 네. 귀무가설 뮤 이꼴 2에 대해서 뭐 사실은 여기가 뭐 표준화하면 0이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 통계량을 우리가 구했을 때 평균이 2.15가 나왔어요. 실제 지금 X반은 2.15가 나왔거든요. 그럼 2.15가 여기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문제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전부 다 귀무가설, 이쪽으로 가면 전부 다 대립가설, 이렇게 해서 대립가설 쪽 확률을 이렇게 색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아이씨, 여기까지만 빼기 되네. 더 이상은 빼기 안 되네. 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귀무가설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딱 여기. 다른 데는 못 가. 다 여기야. 왜 이래 이거? 예? 좀 굵게. 왜 이렇게 안 굵어집니까? 아, 이거 세로만 굵어지는 거였구나. 좀 안 좋은데? 방향을 좀 다르게 할 수는 없나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할게요. 네. 딱 여기만 귀무가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어디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다 대립가설이에요.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다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이쪽으로 벗어나는 확률도 다 p-밸류가 되지만 동시에 이만큼 떨어진 2에서 2.15면 2에서 0.15를 뺀 1.8500 이쪽도 역시 대립가설에게 유리한 사건이 돼요. 뭐냐면 2라는 값에 딱 맞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2라는 값에 가깝게 되면 될수록 귀무가설이니까 2라는 값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대립가설에 유리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2라는 값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평면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종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세로로 위로 접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세로로 위로 접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장의 종이가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그림 되게 못 그려. 두 장의 종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이쪽은 점점 커지는 값이고 이쪽은 점점 작아지는 값인데 이렇게 접어서 겹쳐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는 2.15, 이쪽에서는 1.8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가까워지는 거는 귀무가설이고 이쪽으로 멀어지는 건 다 대립가설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 귀무가설에서는 멀어진 값이기 때문에 둘 다 대립가설에게 유리한 확률, 대립가설 쪽에 유리한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확률만 구할 게 아니라 이쪽의 확률도 똑같이 구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얘가 이만큼 귀무가설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멀어진 확률과 똑같이 반대쪽으로도 멀어진 확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걸 구한 다음에 2를 곱하면 p-밸류가 됩니다. 양측 검정은 p-밸류가 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나요? 되도록 단측 검정으로 하세요. 다만 늘 단측 검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측 검정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대립가설을 설정을 할 때 크다, 뭐 작다 이렇게 방향이 있는 쪽으로 내가 주장을 펼칠 수 있을 만한 어떤 관찰된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게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야.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설정하겠어. 이건 맞는 말이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추정해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추정해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모집단이 한 개일 때 모집단 표준 편차를 안다 모른다로 이렇게 딱 나뉘죠. 그죠? 네. 안다 모른다로 나뉘고, 네. 알 때는 표준 정규 분포, 모를 때는 t 분포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모집단이 두 개인데 안다, 모르는데 같을 것, 모르는데 다를 것, 그 다음 쌍대 비교, 뭐 쌍체 비교, 뭐 이렇게 부르는 이것들에 대해서도 가설 검정에서 추정에서 다 다뤘던 것들인데 통계량 구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했죠. 근데 설명 안 할 거예요. 왜? 이거 다 통계 패키지에 있어요. 모집단 한 개에 대해서 통계 패키지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울 정도고 통계 패키지에 다 있습니다. 통계 패키지에 다 있어서 굳이 우리가 이걸 직접 할 필요가 없고 물론 이제 개별 데이터가 주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n값, 뮤값, x바값 뭐 이렇게 값만 딱딱딱 있을 때는 여기에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주어진 데이터가 다 있을 때는 굳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식을 풀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고 통계 패키지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통계 패키지라 하면 뭐 대단한 프로그램 뭐 SES나 뭐 매틀랩이나 R이나 SPSS나 이런 걸 활용한 eBuse나 뭐 스타타나 미니탭이나 이런 걸 활용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쓰는 엑셀 혹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석 도구라고 엑셀 마이너 설치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이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초반에 이미 말씀드려서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리라고 믿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는 엑셀 기타 명령에서 추가 기능, 엑셀 추가 기능, 분석 도구의 순서로 추가를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습이 좀 벌써 20분이나 됐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아예 실습을 따로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할 테니까. 네. 네, 동영상이 좀 개수가 많아지는 문제는 있지만 뭐 짧게 짧게 나누는 게 일단 좋다고 저도 많이 조언을 들어서 짧게 좀 나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엑셀 마이너 설치 안 하셨으면 다음 동영상 보기 전에 엑셀 마이너 설치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엑셀 마이너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가설 검정, 그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네, 잠시 후에 그럼 뵙겠습니다. 트름 나와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